자, 첫 번째 문제 보죠.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중국 광시성 구일인에 위치한 이 건물터는 김원봉이 조직한 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 부대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중일전쟁은 1937년에 있었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후베이 성 우한에서 창설되었고 주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라고 지시문이 나와 있네요.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에 대한 설명이죠. 조선 의용대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8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 제시문 보게 되면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후방 공작 활동, 즉 소극적 활동을 하게 돼요. 소극적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일본은 이후에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를 편성하게 되고요. 일본은 김원봉을 따라서 김구의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죠. 이건 이제 1942년에서 1940년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따라다니는 설명, 조선 의용대 하게 되면 중국 관내에서 형성된 한인 최초의 무장 부대이다라는 설명이 있죠. 자, 선지 한번 읽어봅니다. 일본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이죠. 인물 하면은 뭐 서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시 참변이 있게 되고요. 1920년대 국외 독립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단의 산하 부대에 하게 되면 한국 독립군이 되고요. 인물로는 지정천. 1930년대 초반에 이제 한중 합작을 해서 항일전을 펼치게 되죠. 한번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으로 항일 전쟁을 벌였다. 조선혁명군이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인물하면은 뭐 영세봉이 될 테고요. 2번하고 3번은 1930년대 초반이 된다.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일 군사 조직이었다. 뭐 옳은 설명이 될 테고요. 5번 대한국민회공과 연합하여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문제 읽어봅니다. 가이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여기만 하게 되면 뭐 벌써 지청천이 되죠. 계속 읽어봐요. 가의 흉상입니다. 지청천의 흉상인데요. 이 흉상은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만주 지역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또한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대전자령 전투를 지휘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1930년대 초반에 대한 내용이죠. 한중 합작이다.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선지 한번 읽어봅니다. 일본 숙모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숙모학교는 이제 멕시코가 되고요. 또 뭐 반복되는 내용이죠. 인물 하면은 이근영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번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뭐 2번이 옳은 설명이죠. 30년대 초반 한중 합작하게 되면은 이제 북만주 쪽하고 남만주 쪽 또 한번 반복해 봅니다. 북만주 쪽 하게 되면 한국 독립군이 되고 북만주 쪽이 지정천이 되죠. 한국 독립군과 중국의 호로군이 연합을 해서 쌍대사동, 그래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를 하게 되고요. 남만주 쪽에서는 조선혁명군이 되죠. 인물로는 양세봉이 될 테고요.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하고 합세를 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하였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해당하죠. 1932년에서 1933년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번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뭐 많이 있죠. 뭐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나 뭐 북로 군정서군 김자진 장군이 되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 하게 되면 또 우리 엮어서 하나 청산에 고등어가 산다. 고동화, 어랑천, 천보산, 백운평. 그래서 청산에 고등어가 산다. 고등어 1,100원. 그래서 뭐 이 정도 전투 이름을 뭐 이런 전투 등 10여 차례 전투가 있었다. 이거를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청산리 대첩이구나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5번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여운형에 대한 설명이죠. 이제 해방 이후에 배우게 되는데요. 여운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본 이 부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승은문으로 총사령관 지청천이 이끈 부대가 길림 자위군과 연합하여 만주국 군대를 격파한 쌍성보 전투의 현장입니다. 지청천이 나오고 쌍성보 전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게 되고 그 결과로 1932년에는 괴뢰국인 만주국이 세워지게 되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중 합작 형태의 한일 항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정리해봅니다. 북만주하고 남만주가 있게 되는데 북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 여기 길림 자위군이라고 나와 있죠.
중요 호러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쌍대사동,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를 하게 되고요. 남만주 쪽에서는 조선 혁명군이 의용군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 부대라고 했으니까 제시문에 나온 건 지정천의 한국 독립군이 되겠죠. 선제 읽어봅니다. 1번 동북 항일 영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동북 인민혁명군이 되고요. 공산당 계열이 됩니다. 또 뭐 은근히 반복되는 선지죠. 이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쌍대사동만 알고 있어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3번 간도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4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김좌진의 북루 군정서군이 되죠. 5번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으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같은 시기에 남만주에서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죠. 이 내용은 뭐 워낙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부대회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학술대회 안내. 우리 학회는 1929년 조직되어 남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29년에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30년대 초에 한중 합작 형태에서 지역 보니까 남만주라고 했죠. 남만주가 되면은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되죠.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의용군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영릉가하고 흥경성 전투를 했다. 계속 반복이 가장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영릉가 전투가 나왔고요. 30년대 한중 한일 연합작전이 나왔네요. 뭐 힌트를 정말 많이 주고 있어요. 총사령 양세봉. 그래서 뭐 키워드를 다 주고 있지 않나. 자, 선지 읽어봅니다. 1번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영흥 해가지고 영릉가 흥경성 전투. 답이야 바로 1번이죠. 자, 2번 읽어봅니다. 호가장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한다면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 의용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선 의용대가 1938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소극적 활동에 불만을 품고 화북지대로 이동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화북지대로 이동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치렀던 전투, 호가장 전투가 되겠습니다. 연도로 한다면 1941년이 되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김원봉은 1942년에 임시정부 쪽으로 김원봉과 일부가 편입하게 되죠. 이게 이제 1942년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조선 의용대가 나눠진 이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했던 거 화북지대로 이동한 조선 의용대가 치렀던 전투, 호가장 전투가 된다. 이게 선지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쌍대사동 할 때 북만주 쪽에 있었던 지정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이죠. 1930년대 초반에 해당한다. 4번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조선 의용군이 되죠. 김두봉이 되겠습니다. 또 뭐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는 선지예요. 중국의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김두봉이 이제 이것도 이 옆에다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김두봉의 계열의 경우에는 1942년에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게 되고요. 이 산하에 있는 게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1942년, 즉 4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우리 선지에 있는 것 중에 2번 호가장 전투, 그리고 4번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했다라는 내용들은 다 1940년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연합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한다면 한국 광복군에 대한 임시정부죠. 광복군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 4명의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그들 중에 박차정은 근후에 하면은 1920년대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되죠. 에서 활동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했다. 1938년에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우한에서 창설된 하게 되면 조선의용대가 되죠. 조선의용대 1938년에 만들어졌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한인 최초의 무장부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원봉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서 박차정이라는 인물 자체가 김원봉의 아내예요. 김원봉의 아내다.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는 거죠. 자, 1번 읽어봅니다. 1번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남만주 쪽에 조선혁명군이 되고요. 30년대
초에 한중 합작에 등장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죠. 중국 의용군과 합세를 해서 영능가와 흥경성 전투를 했다. 이번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라고 한다면 한국 광복군에 대한 1940년대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3번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 독립군이죠. 인물하면 지정천이 되고요. 쌍하면은 쌍대사동 해가지고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까지 있겠습니다. 4번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한다면 서일에 대한 독립군단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자유시 참변이 있게 되죠. 5번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5번이 계속 반복되는 옳은 선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